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로써 저는 29주 1일차를 맞이했고요. 튼튼이를 만나기까지 76일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자, 오늘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이거 생각보다 불편하네? 이런 증상도 있구나 하는 약간 의외의 것들을 한번 좀 추려봤는데요. 저희의 주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임신하고 의외로 불편한 점 첫 번째는 공중 화장실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이요. 사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어디 백화점 같은데 뭐 어쩌다 뭐 한 칸? 두 칸 정도 있는 뭐 애기들이랑 같이 쓰는 정말 그렇게 크게 나와 있는 칸이 아니고서야 변기랑 이 화장실 문이랑 칸막이가 사실 좀 촘촘한 편이죠. 그래서 임신 전에도 가방이나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있으면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불편한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짐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배부터 걸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29주인데 이 훨씬 전에부터 느낀 거예요. 문을 열고 하는데 배부터 닫고 이게 나가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화장실 문이 또 활짝 안 열리는 거 아시죠? 변기랑 뭐 이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 제 배가 비슷한 주수의 다른 임산부분들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고 느끼거든요. 지금도 29주인데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나보다 더 배가 많이 나오신 산모들은 진짜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요즘처럼 추워져서 옷이 두꺼워지고 패딩 입고 이러면 화장실 안 그래도 밖에서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데 화장실 문 열고 닫는 거 굉장히 힘들겠다 느껴지더라고요. 임신하고 의외로 불편한 점 두 번째는 바로 코피가 자주 난다는 점입니다. 네, 코피가 자주 난다는 건 좀 의외의 증상일 수 있죠. 몰랐던 증상. 저는 임신하기 전에는 코피를 흘려본 역사가 없어요. 제 기억이 있는 한 제 인생을 통틀어서 코피를 흘린 게 진짜 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요즘 그러니까 한 7개월 차쯤 접어들면서부터 매일매일 아침마다 코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코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원래 비염이 좀 있어서 코를 좀 자주 풀기는 하는데 어느 날 코를 풀었는데 피가 막 흥건히 나온 거예요. 이제는 뭐가 이제 코에서 흐르면 이게 느껴져요. 이건 콧물이 아니다. 코피다. 콧물이 흐르는 거랑 코피가 흐르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코피가 나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코 점막의 혈류량이 늘어서 점막이 부드러워져서 피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임신하고 잇몸이 약해져서 양치하다가 피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후기로 갈수록 태아한테 영양분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엄마 몸에서 혈액량이 급증한대요. 그러면서 또 코피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뭐 설명을 이제 찾아보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코피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임신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몰랐어요. 별게 다 나와. 별 증상이 다 있네. 하여튼 요새 아침마다 코피와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고 의외로 불편한 점 세 번째는 태동은 생각보다 아프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29주인데 한 7개월로 넘어오면서부터 태동이 좀 많이 활발해졌어요, 튼튼이가. 이게 물론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는 합니다.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배가 꿀렁꿀렁하는 게 잘 보이고 이제 얘가 많이 여기 위로 올라온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저를 맨날 찌르고 있는데 이게 위, 아래, 옆으로 다 찌르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가도 갑자기 있다 막 하거든요. 막 찌릿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놀라기도 하고 배 양쪽 끝에서 동시에 태동이 느껴지는 건 뭐죠? 팔다리로 빡 이렇게 한 건가? 그래서 이게 물론 신기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배 또 쓰러지면 더 같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해서 교감도 되고 좋긴 한데 생각보다 아파요. 아니 그래서 이게 벌써 이렇게 아프면 점점 애기가 커지면 더 크게 느껴질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태동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요새 이제 자려고, 특히 자려고 누우면 얘가 태동이 엄청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옆으로 누워서 많이 자는데, 옆으로 누우면 이 배랑 침대랑 이렇게 닿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난리가 나. 야, 뭐 불편하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막 비켜라 비켜라 막 땅 파는 두더지처럼 거기를 엄청 쑤셔대요. 그럼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이제 똑바로 누우면 이제 제가 불편해요. 막 등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불편해서 다시 옆으로 누우면 또 이쪽에서 야 비켜라 비켜라 막 이래가지고 잠을 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자다가도 태동 때문에 깨기도 하나요? 그래서 태동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값진, 솔직히 엄마만이 이 모든 걸 온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가끔 아파서 불편하긴 해요. 아, 태동이 이렇게 강력한 거였구나 몰랐습니다. 임신하고 의외로 불편한 점 네 번째는 샤워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네, 샤워할 때, 특히 머리를 감을 때 어떻게 하세요 다들? 저는 이렇게 샤워기를 위에 꽂고 이렇게 숙여서 머리를 감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샤워로 예를 들었지만 이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빨래 꺼낼 때, 신발 신을 때, 뭐 이럴 때. 근데 머리 감는 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물에 젖으면 또 무거워지고. 근데 수그리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배도 무거운데 막 등이랑 허리랑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서도 감아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감는 뭔가 개운한 느낌이 안 들고, 또 앉아서도 해봤는데 앉아도 어차피 숙이는 건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불편해. 그래서 힘들지만 잠깐이지만 빨리 버티고 머리를 감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서서 숙여서 감는데, 저도 모르게 요새 샤워할 때마다 곡소리를 내면서 샤워를 해봐. 너무 힘들어. 막 너무 아파. 이거 너무 끊어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럼 남편이 막 뛰어와서 왜 그래? 샤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말 샤워는 여러분 진짜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또 샤워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덜 씻어도 여름 같으면 땀을 많이 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할 텐데, 아무래도 좀 추워지고 건조하고 막 하니까 씻는 게 좋긴 하지만 뭐 내일 씻을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나마 그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요. 임신하니까 별게 다 힘들고 별게 다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느낀 임신하고 의외로 불편한 점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 건 이렇게 4가지네요. 답은 출산밖에 없겠죠. 네, 출산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죠? 네. 어차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3월 18일이 예정이니까 지금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힘들지만 잘 버텨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또 의외로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같이 공감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